어제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탓이지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괜찮아를 그대로 믿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몇 달째 불편하셨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말 안 하시는 걸까요?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병원 가면 뭔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중요한 신호들을 그냥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같은 증상이 있어도 젊은 사람과 다르게 표현하고 심지어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나이 탓으로 돌리기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납득해버리시는 거예요. 둘째, 자식 걱정시킬까봐입니다. 병원 간다고 하면 자녀들이 걱정할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셋째, 두려움입니다. 병원에서 뭔가 나쁜 말 들을까봐 아예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마음이 합쳐지면서 정말 중요한 신호들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님이 말 안 하시더라도 자녀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증상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다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이 찬데 나이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어지럼증을 그냥 참으시는 분들. 세 번째,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신 분들. 네 번째, 그냥 재미없어라고만 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좀 차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좀 가파르잖아. 나이 먹으면 다 이래. 근데 이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다면, 누워 계실 때 숨이 답답하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쉬어야 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노인의 호흡곤란은 심장, 폐, 혈액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고 방치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환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셨던 아버지라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드리세요. 조금 걸을 때 숨이 차요? 옛날이랑 비교해서 더 힘드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봐 드리는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지럼증인데요.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면요. 어지럽다고 하면 걱정할 텐데. 쉬면 나아지겠지. 어차피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근데 어지럼증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밤에 일어나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노인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로, 원인이 다양합니다. 귀 안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뇌혈관과 관련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 어지럼증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지럽진 않으세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아, 가끔 어지럽더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장실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말씀을 가장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부끄러우시거든요. 자식한테 화장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증상이 꽤 진행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너무 자주 마렵거나, 변이 가늘어졌거나, 피가 보인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전립선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마려워도 참기 힘드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일상이 꽤 불편해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변이 보이거나 피가 섞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먼저 편하게 물어봐 드리는 게 도움이 돼요. 요즘 화장실은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밥맛도 없고 그냥 재미없어. 어디가 아프다는 건 아닌데 그냥 몸이 안 좋아. 이게 단순한 피로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말 대신에 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온몸이 무겁다 같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에서는 이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안에서는 우울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아산병원 자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70% 이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만 발견이 늦으면 그만큼 힘든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요즘 재미가 없다, 만사가 귀찮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힘드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따뜻한 대화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통증이에요. 부모님 세대는 통증을 참는 걸 미덕처럼 여기신 분들이 많아요. 아프면 나약한 거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야.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계신 거예요. 무릎이 아프셔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허리가 아프셔도 괜찮아라고 하시고, 어깨가 계속 불편하셔도 참고 지내시는 거죠. 근데 만성 통증을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면서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요. 거기다가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바뀌면서 낙상 위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이 질문 한 번이 부모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한쪽 손발이 이상하다면,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이런 경우는 빨리 의료기관을 찾으시거나 증상이 심하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응급 증상은 절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중에서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이 불편할 정도라면 주치의 선생님이나 해당 진료과에 꼭 상담받아보세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 숨이 차는데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둘, 어지럼증을 참고 지내는 경우. 셋, 화장실 관련 변화를 말하기 부끄러워 숨기는 경우. 넷, 재미없다는 말 속에 우울감이 있는 경우. 다섯,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참는 경우. 이 중에서 부모님께 해당될 것 같은 증상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건강 어때? 가 아니라 숨은 안 차요? 어지럽진 않아요? 어디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봐드리면 부모님도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증상을 말 안 하시던가요?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담아볼게요. 감사합니다.